네, 질의하겠습니다. 우리 법무부 장관님, 네네. 그 최용준 사건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 봤는데 지금 통신영장 기각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잘 아시죠? 네, 예, 그 보고받았. 법무부 내에서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? 저희가 어제 따로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것이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고 또 모색적 그런 탐색적 영장 신청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.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저는 그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법무부나 그 검찰의 존재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다. 특히 여성 상대 성범죄,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하라고 대응하라고 소시했습니다. 네. 아니 그런데 이 건도 그렇습니다. 저는 뭐 그 표현이 모색적, 탐색적 표현이라고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. 다만 일선 청에 제가 그 청주지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통신영장이 통신 사실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뭐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.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. 보완해갖고. 물론 기각이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경찰 신청하면 네. 되는데 이게 그 당시 그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각했다고 언론에 그렇게만 그 보고받았습니다.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.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경찰이 착오하고 신청했겠구나. 그랬을 수 있겠구나. 그리고 검찰 그 관련 검찰국 직원분 검사들이 하는 얘기도 그런 모색적 탐색적 영장 청구였겠구나. 그리고 설명을 들어서 경찰이 수사 영장을 잘못 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관련 영장을 열람을 했습니다. 관련 영장을 열람했더니 단순히 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상대로 언니를 데리고 와, 친구를 데리고 와, 뭐 베트남 여자와 함께 할래 등의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단순히 여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봐도 그런데 왜 유독 그 청주 시의원,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해서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. 저도 뭐 그 영장 그 발부 여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더군다나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저 보여지는데요. 다만 저희들이 이제 구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카톡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금 편집된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의심도 좀 했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. 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어쨌든 뭐 이해가 안 그 돼요. 당시 제가 담당 검사들이 카톡 내용도 읽어봤습니다. 정말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. 단순히 그 피해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피해자도 여러 진술합니다. 그 당사자가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성행위하는 그 장면까지 피해자한테 보여주고 그런 내용들의 핸드폰을 보여줬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거 단순히 개인을 만나서 한 행위입니까?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?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이런 범죄가 단순히 한 건으로 그칩니까? 우리 조두순 사건 못 봤습니까?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끝납니까? 이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경찰 수사,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다 증거인멸하고 나서는 지금 어떻게 범죄를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어쨌든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근데 오히려 고소된 이 휴대폰 압수가 상당히 늦었습니다. 아시는 바대로. 그다음에 이 통신영장은 제가 누구하고 경찰이 통화한 내용을 100% 조사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예. 통신영장도 1년 전 거지 않습니까?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만 상당히 보완해 갖고 많습니다. 바로 재신청하면 그 됩니다. 점을 사진이. 보완이 아니라 영장을 꼭 한번 보십시오. 보완할 게 없는 영장입니다. 아니 이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수사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관련해 갖고 구체적인 어떤 제가 업무 검찰이 지시를 어떻게 하라는 게 되는 걸 아니라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. 이미 영장 기각이라는 수사 중 잘못된 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부분에 의원님들의 대해서는 지적을 저 충분히 인식하는데 말씀만 듣지 그 마시고 필요성을 해갖고 다시 신청을 바로 해야 됩니다. 지금 오늘까지 신청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? 아니 그것은 네. 아니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.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서 법무부장이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?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?
아니 어떻게 그 아동 아니, 성범죄에 대한 경찰이 성범죄가 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기관이 사건 아닙니까 이용된 그게? 지금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? 예. 네. 네, 1분 더 주십시오. 예. 네, 그 경찰청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, 이 보고 자료 보면 5월 23일 피의자 조사했는데 예. 당연히 휴대전화 그 즉시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게 임의수사 원칙을 엄중한 사건임에도 임의수사 아니 원칙 5월 23일 조사하고 7월 지금 9일에 영장 2달 정도 지났는데 예, 아니 어떤 바보가 증거인멸을 안 하겠습니까? 본인이 이미 제출한다는 그 말을 뭐 수사 측 아니 그 범죄자의 말을 그렇게 믿습니까? 네, 아쉬움이 그 있습니다. 피해자가 가져온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게 명백한데 그러면 뭐 여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그 여죄를 밝히려면 바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들어갔어야죠. 예. 한번 답변해 보세요. 그 정말 엄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이제 수사는 강제 수사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보니 임의 수사 원칙을 고수를 했고 또 피해자 처음에 고소를 강간죄로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강간죄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 보니까 강제 수사로 바로 착수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